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. 3월 18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. 뉴욕 시장은 그저께의 그 상승을 그대로 조금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유가가 다시 좀 석유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기술주, 에너지 섹터 한꺼번에 다 동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오늘은 상승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2700 어제 아슬아슬하게 못 넘었잖아요. 지수를 그냥 2705포인트 뭐 이렇게까지 올려붙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부침이 있어서 약보합권으로 좀 밀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하루 종일 그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거듭하다가 끝에 가서 그 지수를 그래도 비교적 끝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도 폭이 좀 축소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정도를 팔았어요. 1000억 정도를 팔았고 기관들은 128억 정도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많이 팔다가 그 매도 폭을 순간적으로 종가 무렵에 좁혀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은 134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 2707.02포인트 2707.02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.46%가 또 오른 겁니다. 예.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런대로 우리 시장은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 시장도 오늘 뭐 당연히 강보합권 이상의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다 이것도 중간에 한 차례 좀 밀렸었는데 오후 들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우위에 있다가 오후가 되면서 순매수로 방향 전환을 급격하게 했습니다. 물론 기관도 같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그 오전 내내 그 매수 우위에 있던 개인 투자가들은 오후가 가면서 급격하게 매도 쪽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이제 매도 우위로 시장을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뭐 아시지만 지수가 오르면 개인은 좀 매도하고 떨어지면 개인은 사고 이제 이런 패턴이 오늘도 장중 안에서 지속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616억을 순매수했고요. 기관도 3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. 개인들은 466억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코스닥 지수는 922.96포인트. 그래서 어제보다 0.97%, 1% 가까이 오르면서 그렇게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미국 시장보다 대만은 0.05% 정도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덜 올랐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증시들이 오늘은 미국 뉴욕의 시장은 좀 올랐지만 조금 진정세를 찾았다. 일본 우리랑 비슷한 0.65%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삼성전자는 500원 빠져서 끝났습니다. 그렇지만 메릴린치, JP모건 등 주로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 쪽에 있는 사이드에서 오늘도 그 매수 우위를 지켜냈고 SK 하이닉스도 한 80만 주 이상을 외국인들이 순매수 우위로 끝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재미난 건 뭐냐면 LG 에너지솔루션은 6,000원 올라서 1.6% 올랐지만 외국인들만 집계를 보면 한 7만 5천 주 정도 외국인이 매도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근데 시총에서 이게 재미난 게 시총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2위였잖아요. 근데 다시 3위로 밀려났고 SK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됐습니다. 근소한 차가 나는 거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이제 순위가 또
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시장 특징은 그 어제 이어서 요새 이제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에서 그 로봇, 그러니까 메타버스 로봇 이쪽에 이제 그 신사업 육성 발표를 했잖아요. 거기에 따르는 영향이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거에 해당되는 회사를 M&A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사실은 뭐 어디를 M&A 할지는 모르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 M&A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말로 간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막 그거는 뭐 누구 의견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의견입니다. 그래갖고 서로 그쪽 기업들이 이제 큰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,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뭐 로봇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뭐 많이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,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된 그런 것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같은 테마가 이렇게 조금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특별한 게 뭐냐면, 여러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예, 오미크론의 변종이 또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영국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가다가,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K방역과 전혀 다른 방법을 쓴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방하고 우리 막 격리하고 아직도 막 그럴 때,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확진자 증가수가 세계 1위가 돼버렸으니까 K방역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막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아니에요. 근데 영국이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? 그냥 보니까 이게 오미크론 변종인데, 이게 오미크론 변종이라고 확실히, 그러니까 뭐 코로나는 맞는데 오미크론 변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나 봐요. 또 다른 어떤 거다. 그래서 이제 이름 붙여준 게 스텔스 오미크론. 근데 이거는 전파율이 지금의 오미크론도 엄청난데 오미크론보다 80%가 더 강하답니다. 굉장히 빠르게 전파된대요. 치명률은 아직 뭐 집계되는 건 없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또 부각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. 리오프닝 쪽이, 오늘 리오프닝 쪽이 뭐, 어제만 해도 뭐 비행기표가 없어서 해외 못 나간다, 보복 여행 간다, 막 그러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그런 쪽들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점차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, 그래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오미크론보다 더 치사율이 낮아졌으면 참 좋겠다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예, 어쨌거나 뭐 그러면 진짜 이제 좀 센 감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그쪽도 오늘 좀 신경 쓰이게 움직임을 보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철강, 강관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철광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. 그래서 이게 제품 가격으로 그 철광석 가격이 전이 될 거다. 그래서 제품 가격이 인상될 거다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한 10% 이상 지금 철광석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.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미국하고 그 철강 기존 그 쿼터제 있잖아요. 이거 세부 조건을 좀 재조율하려고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철강 쪽에는 좋은 소식이죠. 예, 그래서 이제 있고,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도를 들으셔서 알지만 그 렌터카 중고차 이 부분은 영세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막아놓았던 분야예요. 근데 이제 그쪽을 열어주겠다.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쪽에 관련돼서 뭐 오토엔 이런 데는 특히 이제 그 AS 부품, 이거 왜냐면 중고차를 손봐서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. 결국 이제 현대 글로비스하고 이제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얘기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거는 뭐,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영세업종 보호냐 아니냐, 이제 이런 또 논란을 낳기는 하는데, 제 기억으로 제가 외국 생활할 때 보니까 거기서도 그 큰 자동차 회사가 이런
유스드카죠.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데서 좀 원형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쪽 업종을 허용한다, 대기업에도. 이런 소식이 오늘 이제 들려왔습니다. 그 다음에 시장 뭐 오늘 특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. 제가 오늘 이제 한 3, 4개월 만에, 여러분 이제 김작가 TV라고 아시죠? 그건 제가 815 모니터긴 자주 나가는데, 김작가 TV는 제가 한 3, 4개월 너무 나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바빠서,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이 이제 차례가 와서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왔고, 아마 김작가 TV의 김 대표 얘기로는 주말에 그 영상이 편집돼서 한 3-4 꼭지 정도로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김작가 TV 찾으시면 되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러냐면, 이게 이제 제가 그 전에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나갔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백만게임이 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도 막 제 말 안 듣고 그래도 잘 모르실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,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과거에 나가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봐야 또 얘기가 연속성이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현금 보유를 강조했던 거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제 입장은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로 컨트롤하는 게 좋은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상반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로 예측을 하는지,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고, 또 제가 보는 중요한 섹터나 거기 가면 자꾸 구체적인 종목을 물어봐서요.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해야 돼. 전 종목 얘기 잘 안 하는데, 그래서 종목 얘기도 참 엄청나게 많이 해고 왔습니다. 제 나름대로. 그래서 이게 주말에 반영되니까 한번 길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로는 한번 시청해 보실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주말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시장 얘기하겠습니다. 지금 시장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죠. 시장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돼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씩 제거돼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그동안 뭐 반년 이상 끌어왔던, 이제 뭐 긴축 얘기로 끌어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, 이게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오고, 그거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,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 하나. 그 다음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.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보면 그거보다는, 사실 시장에서는 일단 뭔가 시장을 상승으로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생기면 그거를 이용하려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, 그걸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 중에,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이 앞으로 금년에 6번 더 금리를 인상하면서,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뭐 대체대포 축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긴축에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과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, 그렇지만 이렇게 연준이 하는 거를 미국 경제가 잘 받아낼 만큼 견실하다, 힘이 있다, 이렇게 얘기한 요 부분이 시장을 이제 자극한 거죠. 그러니까 시장 우리 경제 괜찮아,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이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해온 그런 느낌이 약간 들죠. 뭐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견딜만 하다, 미국 경제가 하는 말이 결국 그 행간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좋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남냐?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러시아,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. 근데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일단 연준 문제가 불확실성이 정리된 거지, 그게 불확실성이 정리됐다 그래서 뭐 시장을 막 좋은 쪽으로만 밀어 올리는 강력한 이런 건 또 아니에요.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진 건지 무슨 좋은 뭐가 생긴 건 아닙니다. 근데 실제로 시장이 뭔가 탄력을 좀 받으려면 사실은 러시아, 우크라이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. 그게 이제 시간을 끌면 시장은 또
오랜만에 좀 편안한 생각을 가졌다가 그게 길어지면 또 시장은 또 힘들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반등 영역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내달려서 강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.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이게 봄은 오지만 꽃샘 추위는 우리가 겪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다. 그 정도로 생각하시자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우리가 쉽게 뭐 어떡한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이게 해결적으로, 그러니까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보다는 해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입니다.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의 컨센서스가 그렇다. 이제 이거는 해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. 이런 거예요.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게 좋아지느냐? 이런 거잖아요. 이것 때문에 발생됐던 원자재 가격의 폭등,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, 세 번째는 곡물 가격, 이런 것들이 진정세를 본격적으로 찾으면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인플레이션 더하기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그 부담은 갑자기 이런 원자재 에너지 곡물가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을 더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. 거기로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안정감이 찾을 수가 있다.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연준이. 그런 것도 상당히 증시에는 좋은 쪽으로 미칠 수가 있고, 또 직접적으로 원자재 에너지 곡물가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을 찾으면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 같은 거에서 봤을 땐 우리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다. 그 불확실성을. 근데 이제 이게 해결되면 시장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이외에 아무런 이슈가 없느냐? 그렇진 않아요. 그냥 조금 한 차례에 일어나는 이슈지만 이제 오늘 밤에,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미국이 동시만기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죠. 근데 그거는 시장에 길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일회성 이슈고 다시 시장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는 재료다.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요 며칠 사이에 이번 주에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이제 점차적으로 저점을 여러 차례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전개 방향이 상승 쪽으로 향하고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었어요.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변종, 스텔스 오미크론에 신경을 쓰이는 중이지만 그게 전파 속도가 빠른다는 걸로 봐서 그것도 치사율은 엄청나게 낮을 것 같다. 그럼 이제 점차 일반 이제 질환화 될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본다면 어쨌든 시장은 꽃샘추위와 함께 봄으로 간다.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희망을 그려볼 수 있다. 그러면서 이 주말을 맞았고 또 오늘 쉬어가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은 아니지만 코스닥은 1%에 가까우니까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,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끝내줬다는 거,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말씀 어제도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허겁지겁 막 이렇게 올라갈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의 방향이 상승 쪽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 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였다.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주말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미 올려놨는데 슬콘생의
이게 시장에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, 그 옛날 노래 중에 산 넘어 남촌에는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.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이뻐서 제가 그거 연주한 거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백부터도 여러분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그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근데 거기 보면 특히 그 시니어들 디지털 라이프, 그러니까 휴대폰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잖아요. 아주 굉장히 쉬운 것들,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설명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고맙습니다. 시간 있을 때 그냥 천천히 보시면 아, 휴대폰에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. 뭐 이런 거죠. 그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좀 그것도 봐주십시오. 어쨌든 간 이번 주는 수고 많이 하셨고,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기다리던 연준의 문제가 이렇게 일단돼서,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으로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말도,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, 예, 좀 편안히 보내시고, 저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.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